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두 1차 함수가 평행한다는 것, 2차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차 함수의 수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차 함수의 x절편, y절편, 기울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식을 사용하면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습니까? y에 0을 대입해서 0은 2x 플러스 6의 해가 되는 x가 x절편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y절편은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을 대입해서 y는 6으로 떨어지는 6이 바로 x절편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x절편은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게 요 뒤에 붙어 있는 상수 자체가 x절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울기는 x의 개수를 의미하는 이 2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x절편은 x축을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고 y절편은 y축을 통과하는 점이 6이라는 뜻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a가 0보다 크면은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진다. 보이죠?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져요. 오른쪽 위로 증가한다. 반대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음수면 x는 증가하는데 y는 반대로 감소한다.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디를 향한다고 했죠? y축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팔라진다. 어디까지나 절대값이에요.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b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b는 y절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면 이 점을 통과하고요. y절편이 음수면 이 점을 통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y축의 이 양의 부분. 이름 그대로예요. 양수가 다 모여있죠. 1, 2, 3, 4 이런 숫자들. 반대로 이 0보다 작아지는 이 부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가 모여있는 이 부분을 음의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크면은 양의 부분을 지나가고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음의 부분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용어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평행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연계라는 의미죠.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두 녀석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아야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행하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어디를 통과하냐는. 그래서 기울기는 같아도
y절편끼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조차 똑같으면 두 녀석이 이렇게 포개지겠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H한다. 둘 다 같으면 H,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왼쪽에 있는 문제는 같이 봤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는 걸로 해요.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죠? 무엇이 커야 된다? 기울기의 무엇이?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기울기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부호가 아니라 그 절대값인 거죠.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절대값이 되니까 1번은 2가 되고 2번은 3분의 2가 되고 3번은 2분의 1, 4번은 1, 5번은 3이죠. 누가 제일 큽니까? 5번이 제일 큽니다. 계속 말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 6번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00은 숫자들 중에서는 제일 작죠. 1번부터 6번까지 주어져 있는 기울기 중에선. 그런데 그 절대값은 100이니까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제일 가파른 녀석이 되겠죠. 이런 부분 조심해줘야 되겠고요. 4번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업면을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y절편. 이 a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b가 y절편이 되는 거죠. 근데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울기가 지금 양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양수가 되겠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축에 음의 부분을 터치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y절편 b는 음수예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y는 빼기 bx 플러스 a를 한번 보시면요. 이 함수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고 y절편은 a죠. 그런데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돼요. 그렇죠? a는 뭐 그대로 양수가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 위에 한번 표현해 보면은 그래프를 간소하게나마 그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간소하게나마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y절편이 양수이기 때문에 y축에서 어디를 터치한다? 양의 부분을 터치한다. 여기 어딘가 a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되겠죠? 오른쪽 위로서. 그래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은 지나가는데 어디만큼은 지나가지 않는다. 요 4, 4분면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문제 6번.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H한다고 합니다. H하면은 무엇이 같다고 했어요? 기울기와 y좌표이 둘 다 똑같다고 했죠?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 y절편이에요. 아래에 있는 식은 y절편이 어딜까요?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했죠? 상수 부분이 모두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x가 안 달려있는 게 다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b가 통째로 y절편이에요. 운동 안 되죠? 그래서 a랑 빼기 3이 똑같고 마이너스 3과 2a 플러스 b가 똑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a를 어디다 대입해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2 곱하기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빼기 3. 따라서 b는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따라서 a에서 b를 빼달라는 거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쉽죠? 다음으로 가려고 하니 문제가 끝났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것들이죠. 지금 공부한 것들은 사실 앞에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식과 그림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몇 가지다. 아까 공부했듯이 x좌편, y좌편 기울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뽑자고 한다면 y좌편과 기울기. 바로 수식에 바로 반영돼 있는 이 두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실력이 많이 늘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좀 다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차 함수에 식을 주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주고 적어도 성질들을 살펴보는 걸 했자면 이번에는 1차 함수의 식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대망의 활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부하면은 단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인강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정규 시간에 바로바로 질문해서 메우고 수업 시간에 임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